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2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가 입동이 되는 날이고요. 입동 절입 시간은 새벽이 되겠습니다. 01시 36분에 입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동 01시 36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임술월에서 이렇게 개해월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01시 36분 이전의 명식이라고 하면 개묘년 임술월 경호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 01시 36분부터는 월이 이렇게 개해월로 바뀌어서 개묘년 개해월 경우일 이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오일이라 하더라도 시에 따라서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 요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제일 중요한 일간이고, 두 번째가 월령이죠. 이 월령의 특성에 따라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술월에서 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은 사주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입동 01시 30분에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매월 월이 바뀔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24절기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2월, 3월, 4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양력일 때 이제 1월, 2월, 3월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월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리학에서는 2월, 3월 이렇게 쓰기보다는 12지지가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 12지지를 가지고 월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은 대략 인월이 됩니다. 제가 대략이라고 하는 것은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가 인월이 아니라 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이 절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대략 양력 2월은 우리가 명력으로는 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이라고 해서 인묘진월 3개월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봄에 해당이 되죠. 봄, 춘절인 것이고, 이때는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월에서 이제 5월로 이렇게 넘어가죠. 5월은 대략 이제 4월이 되는 것이고, 6월은 5월, 이거는 숫자 5가 아니라 지지로 자축, 인묘, 진사, 5 할 때 요 말이죠. 말띠 5를 5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7월은 미월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가 바로 하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5, 6, 7월보다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8월 정도가 7, 8월 정도가 가장 덥고, 9월 같은 경우에도 9월 초까지 굉장히 여름 같은 그런 뜨거운 절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이제 7, 8, 9월이 더 여름 같지만은 명리학에서는 화가 왕한 계절이 바로 이 4, 5, 미월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명리학에서는 기운을 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뜨겁냐 안 뜨겁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여름하고 실질적으로 기운, 적인 기적인 것으로서 화가 왕한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양력으로 한 대략 5, 6, 7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화가 왕한 여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9월, 10월, 8월은 대략 신월로 이렇게 보고, 9월은 6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이라고 해서 신유술월은 여기 추절 가을이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은 해월로 보고요. 12월은 자월, 그 다음에 1월은 축월, 이렇게 해서 해자 축월은 수가 왕한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1년의 시작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보면은 이렇게 1월부터 이렇게 2, 3, 4, 5, 6, 7, 8 이렇게 1년을 보지만은 명리학에서 한 해가 바뀌는 기준은 뭘로 본다? 입춘으로 보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한 해의 시작은 2월, 대략 2월 4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월이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월의 시작은 2월 1일이 아니고요.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시작이 된다. 입춘 대체적으로 24절기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24절기가 명력이다 보니까 음력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24절기는 대략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 인월에서 묘월로 바뀔 때는 경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묘진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로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 또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갈 때는 입하가 되면서부터 4, 5, 묘월은 여름이 되는 거예요. 입자 잘 보세요. 봄이 시작된 때 입춘이고요. 여름이 시작되는 것은 입하고요. 가을이 시작된 것은 입추고 겨울이 시작되는 것은 입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24절기를 외울 때 좀 편하게 외우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또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는 것이고,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미월은 진술충미월의 여기서 써져 있죠. 진술충미월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은 다 환절기가 되죠. 이 진월, 미월, 술월, 주월은 토가 왕한 계절로서 환절기가 된다. 특히 미월 같은 경우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8월 1일이 아니다 보다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6월에서 수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충미월 4개월 중에 하나로서 가을의 끝자락이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술월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술월에서 이제 입동, 겨울로 넘어가죠. 해월이 될 때는 입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소한이 되면서, 축월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4계절이 아니고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4개월, 그 계절의 끝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진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그래서 진월은 늦 봄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늦 여름, 술월은 늦 가을, 축월은 늦 겨울이 되면서 환절기가 되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월에서 다시 인월로 넘어갈 때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입춘은 제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입춘 때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부적 같은 거 이제 문에다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입춘은 왜 중요하냐? 월이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는 것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연이 바뀌는 것도 바로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뀐다고 해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는 걸로 볼 것이냐, 또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제 견해가 조금 달라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 해서 입춘세수서를 치용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용하고 있고요. 동지를 치용해야 된다는 이론도 있지만,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지만 굳이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이것이 2023년 개묘년, 이제 제가 월이 바뀌는 기준을 쭉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갑인년, 개묘년 인월이 갑인월이었죠. 그래서 입춘이 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입춘은 대략 2월 4일 날 많이 들어오는데 3일이 일 수도 있고 5일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월 4일 날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11시 43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에서 을묘월로 넘어올 때는 경칩, 그 다음에 을묘월에서 병진월로 바뀔 때는 청명, 그 다음에 병진에서 정사 바뀔 때는 입화, 이렇게 다 시간이 이거는 인간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산하면 앞으로도 몇 년도, 예를 들어서 망조 몇 년도 입하는 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일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월에서 무월 넘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올해 망중은 2023년 6월 6일 07시 18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이제 오늘이 바로 임술월에서 개해월로 이렇게 바뀌죠. 입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올해 개묘년 2023년
입동은 11월 8일 01시 36분에 들어오면서 월이 임술월에서 개해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절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밑에가 해자축이죠. 그 다음에 인묘진이 이렇게 있고요. 사오미는 위쪽에 있습니다. 신유술은 이쪽에 있죠. 그래서 해자축은 북쪽이에요. 북쪽. 그 다음에 사오미는 방향으로는 남쪽이 되는 것이고, 인묘지는 방향은 동쪽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은 방향이 서쪽이 되는 것이다.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북쪽이 위쪽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그 다음에 동쪽, 동쪽, 서쪽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사오미가 위에 있으면서 이거를 남쪽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이 또 사오미를 밑에 내려놓고 해자적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려고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명리학은 원래 이렇게 구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북향남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 가운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기 가부좌를 들고 중궁에 앉아 있는데, 눈은 어디 있습니까? 남쪽을 보고 있고요. 등 쪽으로는 어떻게 돼? 등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배북향남, 등은 북쪽,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쪽은 남쪽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배북향남,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공은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동서남북 방향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명리학은 이렇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면 이제 여기에 사오미가 남쪽이잖아요. 그러면 사는 남동쪽이 되는 것이고, 미는 남서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유술은 이게 유가 정서쪽이라고만, 신은 남서쪽이 되는 것이고, 술은 북서쪽이 된다. 해자축이 북쪽이라고 하면 자방은, 중궁에서 자방은 어떻게 됩니까? 정북이 되는 것이고, 해는 북서쪽이 되는 것이고, 축은 북동쪽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색깔도 봅니다. 북쪽은 검정색, 그 다음에 동쪽은 청색, 신유술 서쪽은 흰색, 그 다음에 남쪽은 빨간색, 중궁은 노란색, 이렇게 색깔 5가지 색깔이지만은 무한히 많은 색깔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구궁표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은 명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좀 뭐랄까 외우거나 이런 거 할 때 큰 어려움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입동이 되겠고요. 입동 절입 시간은 새벽 01시 36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1시 36분 어디에 속합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보았을 때 입동 01시 36분은 축시 안에 들어가죠. 축시라고 하는 것은 01시 30분에서 03시 30분까지니까 요 안에 쏙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 0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임술월, 이거 시라고 써 있나요? 임술월이죠. 임술월에서 잠시만요. 임술월에서 개해시라고 또 써놨습니다. 이런 개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 요 01시 36분 이전이면은 사주 명식이 같은 축시라 경호일에 축시라 하더라도 개묘년 임술월 경호일 정축시가 되는 것이고요. 01시 36분부터는 경호일 정축시는 똑같은데 월이 개묘년 개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니 조금 1분 차이로서 사주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은 입동 전으로 사주 명식을 보면 경금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입동 후가 되게 되면은 경금이 어떻다?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 격국은 양금이 양토를 받고요. 토가 금을 날을 생해주는 관계니까 저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화가 투출되면 정관격도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동 후가 되면 이제 원령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가 되죠. 근데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입니까? 양수죠. 양금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신이 됩니다. 식신격이 되는 겁니다. 격 자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뭐 정관격은 정화가 투출되어 있을 때 정관격이니까 요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편인격과 식신격은 성격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편인격은 그래도 이게 건토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인성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온유독실하고 좀 착실하고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해월식신은 사람이 좀 약간 공격적이고 자기 과시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머리도 뭐 식신격도 머리 좋은 사주들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성격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오술월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것이 건토라고 해서 경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손치더라도 경금이 술에 뭘 할 수는 있어요. 간신이라도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경금이 수월에 되는 완전 신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간이 원령에 근을 뚫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량 약하지는 않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뭐다? 일금 자체는 해월의 포태법으로 보면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 다음에 수는 왕에서 수는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니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왕이니까 설기태과에 원령의 뿌리를 두지 못하니 굉장히 어떤 사주? 이거는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 맞다. 신약사주가 되죠. 그래서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감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금은 일반론적으로 정화와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술월의 경금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 아까 말씀드렸던 토왕절이죠. 토가 많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데 토가 많다 보면 토다목절이 아니고 토다매금이 됐다. 땅이 금이 묻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화를 쓰기가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화가 있으면 저 화는 다시 토를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술월의 경금은 뭐다 화를 쓰기가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먼저 치용해서 극토에서 토를 제거해 준 연후에 임수로서 간목을 생주해 주고 경금을 깨끗하게 세진하는 용도로 쓴다. 단 술월의 경금이라 하더라도 지지를 예를 들어서 신유술 방합을 형성이 돼서 금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원한적으로 정화 간목을 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근데 예를 들어서 입동전으로 명식을 보게 되면 술월의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연지에 묘가 있어서 묘술 합이 되죠. 물론 묘술 합이 되면 묘술 뭐가 됩니까? 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에 오화를 봤습니다. 경호일주가 되죠. 경호일주인 사람들 성격 굉장히 꼼꼼하고 FM이라고 그러죠. 반듯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가 수를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인옷을 화국이지만은 인이 없어도 옷을 반합이 돼서 화가 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술월은 늦 가을이고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막 완전 너무 뜨겁다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대략 술월의 기후가 예를 들면 한 영상 5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지로 화국이 형성되면 늦가을이라도 한 20도, 25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옷을 합해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겠지만은 뭐다 사주가 너무 지지로 화국이 형성되면 너무 조열해지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또는 개수보다는 이제 임수가 더 좋겠지만 임수로서 금을 세진하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필요는 있는데, 뭐다 문제는 입동전으로 명식을 보면 임수 개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입동 후로 보게 되면 이제 경금이 해월이 태어나고요. 자, 술월은 늦 가을이라고 했고요. 그렇게까지 얼음이 얼정돼 그런 엄청난 혹한의 기운은 아니지만은, 일단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월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엄동설한이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뜻은 물이 얼고 금이 차가워지고 천하가 그 한기로 인해서 꽁꽁꽁꽁 얼어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 해월 자월 추월할 때는 항상 남극 대륙을 제가 연상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엄청나게 춥다. 우리나라 한반도 한국의 겨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쪽 남극 대륙에 펭귄이 황제 펭귄이 알을 품고 있는 그 시절을 그
그것을 연상하셔야지 해자 축월에 사주를 볼 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없는 사주는 결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겠다. 조후의 개념으로서 쓰는 것이고요. 여러분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방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꽁꽁꽁꽁 얼어져 있죠. 물도 얼고요. 바닥도 차가워서 그냥 누우면 입 돌아갑니다. 풍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겨울에는 어떤 일간이 됐든 윤하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온기를 지펴 주어야지만 좋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으나 중요한 건 일간 경금이 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연지 있는 묘를 봤습니다. 묘, 해묘합, 목이 되죠. 아까는 묘술합, 화가 되지만 이거는 해묘합, 목으로서 좀 재성이 좀 세력을 얻게 되지만 역시나 뭐 재성인 목이라고 하는 것도 겨울에 화가 없게 되면 물이 얼고요. 물이 얼면 나무도 얼어서 나무가 얼어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얻어야 되는데 일지에서 오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죠. 오화로는 뭐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병화는 아니지만은 오화 가지고도 작게 그래도 내가 앉아있는 구들장은 좀 따뜻하게 데필 수는 있겠다 정도, 군불은 조금 지필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천간에 개수 2개가 투출됐다. 천간에 개수 2개, 여름에 천간에 개수는 약입니다. 그거는 여름에는 물이 필요하지만은 해월에는 물이 천간에 해수, 임수 등등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고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나마 온기인 오화마저 극을해서 꺼트려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동 후의 명식은 뭐가 문제냐? 개수 2개가 투출된 것도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다? 그렇죠. 일간 경금이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극신약이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문제, 그 다음에 일간의 왕세의 문제가 둘 다 걸리게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조후하고 일간의 뿌리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동 전으로는 요 명식이 된다고 했고요. 입동 후가 되면 요 명식이 된다고 했는데, 자, 입동 전으로 보면은 병자시하고 정축시 2가지밖에 볼 수가 없겠죠. 왜냐? 11시, 01시 36분부터는 뭐예요? 이제 개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수를 의 경우에는 병자시하고 그 다음에 정축시 일부 정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병자시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사주가 이건 뭐 추울 정도는 아니죠. 오술합이 됐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은 뭐 그닥 나쁘지 않겠으나 문제는 이 병자시의 문제는 뭐에 있다?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오화가 깨져버리게 되니 오술합도 안 되게 되고 병화의 뿌리도 많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병자시는 매우 좋지 못한 것은 좌우충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되게 되면 물론 축오형이 되니까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축오형은 그렇게까지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경금 생하기가 어렵다. 물론 술은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았지만 생은 어렵습니다. 단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도 가능하고 생도 받을 수 있겠다. 정월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죠. 문제는 어디에 있다? 임계수가 이게 투출되어 있어서 임계수가 정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경금 입장에서 정관은 뭡니까? 정관이죠. 임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수는 상관입니다. 그러면 상관, 경관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지 결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자, 이렇게 넘어서 1시 36분이 지나게 되면 이 명식으로 넘어오게 되니 요 입동 이 되면서부터 이제 정축시부터 볼 수 있는데, 정축시는 이제 봤으니까 저쪽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무인시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인오화국을 하죠. 화가 세력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금 자체가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인성, 편인이 투출하게 되면 경금을 생해주면 좋겠는데, 지지로 술토와 마찬가지로 무토도 어떤 토, 건토,
마른 땅,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생이 불생이라고 해서 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정한 생이다. 정이 있다 없다. 정이 없는 무정한 생이기 때문에 이건 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기묘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오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투출된 것이고, 무토하고는 달리 기토는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조후가 아니라 습토가 되죠. 습토. 그래서 기토는 경금을 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기토 하나의 의지에서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의지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사시가 되게 되면 의외로 여러분들 사를 불로만 보는데 그 안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고요. 사는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령 자체가 여름이었다라고 하면 사가 주는 의미가 크진 않지만 해월이기 때문에 사중 경금을 일간 경금에 뿌리 두는 것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화도 있고 사화도 있기 때문에 오화는 경금을 단련하고 사화는 조화는 용도로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사시가 그닥 제가 보기엔 나쁜 생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썩 좋은 생시도 아니고, 역시나 해월에 개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면 한기를 가중하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오시가 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죠? 약한 상태, 뿌리가 전혀 없죠. 수가 많으면 이 왕수가 경금의 기운을 뺏어가죠. 오화 두 개가 있으면 경금을 공격하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설교집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썩 좋게 보기는 어렵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갑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명식은 입동 후죠. 왜냐하면 해월의 경금이 너무 약합니다.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천간의 경금을 얻고 경진시를 얻는 것보다는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그래도 튼튼하게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있게 되면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빨아들여서 화를 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도 나쁘지 않고 일간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니,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진시, 물론 입동 전에 병자 정축도 제가 보기에는 썩 좋게 보이지 않죠. 당연히 병자시는 좌우축 때문에 안 좋은 거고, 정축시는 말씀드렸죠. 상관, 경금까지 걸리기 때문에 썩 좋지 못하다고 봤을 때는 갑신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다. 선생님, 그럼 을료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물론 유금이라고 하는 경금지에서 양인을 얻었습니다만은 간목이 있느냐 을목이 있느냐 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간목은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크지만 을목은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작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을목은 뭐예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기도 어렵겠고요. 특히나 천간에 개수 두 개가 있어서 그 목을 생한 것이 아니라 목을 얼어붙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시만 을료시보다는 갑신시가 더욱 낫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술시 같은 경우는 오수랍에 병화 투출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상황, 말년 때 운이 안 좋게 되죠. 병술시가 되면. 그리고 일간도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저는 그냥 갑신시, 남녀 불문하고 갑신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입동이 되었으니 앞으로 한 3개월은 계속 겨울 엄동설 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고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